자, 오늘은 도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도치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잘 다루지도 않아요. 평소에 자주 보는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빈도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수학의 확률 통계 같은 부분이죠. 그런데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선 처음부터 이 도표를 보시면 어디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티칭 포인트 첫 번째. 도치의 가장 기본은 장소 도치와 부정어 도치입니다. 이 장소 도치가 나중에 수로 보호 도치로 응용이 되고 부정어 도치는 가정법 도치로 응용이 될 거예요. 일단 초중 과정에서는 장소 도치와 부정어 도치만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중중 과정에 가서 나중에 수로 보호 도치, 가정법 도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치에서 가장 기본이 장소 도치다, 부정어 도치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3파법을 쓰는데 제가 운을 띄워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운을 띄우죠. 처음에 도치가 뭐지? 라고 하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왜 바꾸는 거야 도대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그럼 순서를 바꿔서 어떤 걸 강조하지? 장소, 부정어. 그러면 장소를 도치를 해서 순서를 바꿔서 장소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어디에 있는 것이 뭐뭐다? 어디로 하는 것이 뭐뭐다 라고 해석을 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 도치에 많이 쓰는 동사 5개가 뭐니? 라고 하면 be, lie, sit, stand, hang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저기 위에는 stand하고 hang이 빠져 있는데 추가를 해주세요.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면 대답을 부정어는 문장 맨 앞으로 나머지는 의문문 순서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이들이 이걸 통째로 다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3파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나중에는 자 도치에 대해서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고 던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쭉 얘기를 다 합니다. 도치는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뭔가를 강조하는 건데 문장에 있어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강조하는 건 부정어와 장소 도치가 있습니다. 장소 도치는 말이죠. 해석을 이렇게 하고요. 많이 쓰는 동사는 이렇게 있고요.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나머지는 의문 순서로 바꾸면 됩니다. 라고 아이들이 완성된 답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을 띄워주는 거예요. 3파법을 쓰는 겁니다. 자, 티칭 포인트 세 번째. be, lie, sit, stand, hang 암기법인데 이 동사들 5개가 전부 다 있다는 뜻이에요. 비동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고. lie는 누워있다, sit, 앉아있다, stand, 서있다, hang, 걸려있다. 다 있다예요. 자, 요게 나중에 실제로 지문에 가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뭐 물건이나 건물이나 장소, 산 같은 것도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lie 이런 말도 쓰거든요. lie, sit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어쨌건 있다라는 뜻으로 쓴다라는 거. 어쨌건 있다라는 뜻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 순서대로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단연간 써본 결과 이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be 있다, 사람이 누워있다, 앉아있다, 서있다, 물건이 걸려있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문 한번 볼게요. 장소 도치 해석을 2가지로 한다 그랬죠? 어디에 있는 것이 뭐뭐다, 어디로 하는 것이 뭐뭐다. 첫 번째 예문 볼게요. A tall building. 한 높은 빌딩이 is at the center of the city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높은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죠. 이걸 도치를 해버리면 어디에 있는 것이 뭐뭐다가 되겠죠. 그러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이 한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앞뒤가 바뀌는 겁니까?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요거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장소 도치하고 그 다음에 수로 보호 도치의 특징이 그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것이 뭐뭐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리 간단하죠. 네. 장소 도치 쉽습니다. 원리만 알면 쉽습니다. 두 번째, Bob walked into the room. Bob이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장소 도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Bob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하는 것이 뭐뭐다라는 장소 도치가 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도치라는 문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워낙 또 쉽게 설명을 하니까 이번에는 부정어 도치예요. John had never been to such a fantastic restaurant. 그런데 여기에 부정어는 never입니다. 그럼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그러면 never가 문장 맨 앞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마치 의문문인 것처럼 만들어 보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John은 그렇게 멋진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니? 라는 의문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ad John been to 이렇게 되겠죠. 그 2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never가 문장 맨 앞으로 가고 나머지는 의문문 순서인 것처럼. 그러면 그게 부정어 도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정어 도치 설명 방법 중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네이버 가셔가지고 장소 도치, 부정어 도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설명 방법입니다. 도치. 다른 거 진짜 어렵게 하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 방법입니다. 그다음 티칭 포인트 네 번째인데 so는 맞장구 치는 거다. 뭐뭐도 마찬가지야. 뭐뭐도 역시 그래 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맞장구 치는 so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의문문 순서인 의문문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I like apples 라고 했어요. 그럼 B도 나도 그런데? 라고 하겠죠. 그러면 so를 맨 앞으로 빼고 그럼 나도 사과를 좋아하니? 라는 의문문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Do I like apples? 쯤 되겠죠. 그러면 so do I까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뒤에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래. 왜냐하면 뒤에 반복되는 부분은 날려버리는 거니까. do가 대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I'm hungry. 그래서 나 배고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so가 앞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 라는 말처럼 의문문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도 배고파? 그러면 is he hungry쯤 되겠죠. 그러면 so가 맨 앞으로 갔으니까 so is he? 하고 hungry를 생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동사도 대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어 덧치하고 원리가 똑같죠. 그죠? so가 맨 앞으로 나머지는 의문문인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두 동사, 비동사를 쓸 때 얘네들이 대동사니까 반복되는 말은 생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도치도 금방 해결이 돼요. 네. 장담하는데 도치에 하는 한 제가 장담하는데 도치에 관한 한 이 설명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초등학생한테 이 정도로만 해주면 훌륭해요. 나중에 중증 과정 가서 수로 보호 도치, 그 다음에 가정법 도치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덧치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